시아파 중심의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지금 거의 괴멸단계에 있어요. 이란 뒤에 누가 있느냐?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어요. 트럼프는 완전히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미국이 후티 지금 폭격하고 있죠. 우리 미국이 유럽을 도와줘가지고 유럽을 전쟁에서 살려주고 번영하도록 했는데 네. 또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박사님, 오늘 또 속보입니다. 러시아에서 이란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선언을 했거든요. 예. 이게 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트럼프 관세, 러우 전쟁 여기 가려있는데 사실은 중동을 잘 봐야 돼요.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뭐냐면 러우 전쟁과 중동의 전략이 달라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러우 전쟁과 또 미중 전략 경쟁과 또 다 관계가 있어요. 중동 전략이.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의 러우 전쟁의 전략은 뭐냐면 이쁜 놈 미운 놈 없다.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야. 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푸틴을 지지해서 빨리 끝내면 푸틴을 지지하는 거고, 푸틴이 말 안 들면 엉덩이 때리는 거고, 네. 젤렌스키가 말 안 들면 엉덩이 때리고 말 들으면 껴안아주고 이거예요. 목표는 뭐예요? 빨리 끝내는 거. 빨리 끝내는 거. 왜냐? 내 전쟁 아니거든. 내 돈 안 낼 거거든. 네. 실제로 맞고요. 그쵸. 실제로 이미 소련 체제가 무너졌는데 유럽은 미국의 주요 관심이 아니에요, 이제. 나토는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미국이에요, 사실은.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것 같지만. 바이든은 어떻게 했어요? 동맹을 존중했죠? 네. 왜 그러겠어요? 내가 힘드니까 너도 좀 같이 하자. 존댓말로 말한 거예요. 화장하고 네. 좀 도와줘야지요. 이렇게. 트럼프는요, 화장도 안 하고 와서 니들이 해.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상황은 똑같아요. 예전 같지 않은 미국. 전 세계 GDP의 40% 정도. 많이 보면 50%, 60%까지도 봐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네. 그 미국이 지금 25%도 안 되거든요. 아직도 강하지만 추락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러우 전쟁은 대전쟁도 아니고 돈을 내가 써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게 목표야. 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 조건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트럼프 얼렀다가, 푸틴 얼렀다가 때렸다가, 제렌스키 얼렀다가 때렸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또 어떻게 말했어요? 나 손 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냥 허겁지겁 30일 휴전하고. 그런데 중동은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겠대요. 항구적이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좀 다르네요. 왜냐면 휴전, 종전 아니면 뭐, 알아서 해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완전히 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해서. 네. 자,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친이스라엘. 친이스라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항의 축의 분쇄. 저항의 축이 뭐냐면요. 네. 지금 중동에는 우리가 세 나라, 좀 크게 보면 네 나라 봐야 되는데, 중동 안에 이슬람권에서의 주요한 두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입니다. 네. 이라크가 붕괴됐기 때문에, 네. 그 때문에 이제 이란과 사우디고, 크게 보면 이슬람교는 이 시아파와 수니파가 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타 종교 갈등보다 지들끼리 종교 갈등이 더 세요. 그러니까 마호메트의 후계가 네. 어디로 가느냐, 이 세속주의로 가느냐, 순혈주의로 가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파가 나눠져 있거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예요. 그리고 이란은 강경하다는 시아파. 또 꼭 시아파만 강경한 건 아니에요. 네. IS는 수니파였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의 맹주거든요. 네. 이 둘이 매일 으르렁거려요. 왼수예요. 왼수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기독교는 누가 있어요? 거점이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그다음에 사우디와 이란의 그 저변 저쪽 북쪽엔 누가 있어요? 튀르키예가 있거든요. 튀르키예가 있죠. 예, 요 정도가 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 터지면 항상 이 네 나라가 관여하죠. 네. 이 시리아도 아사드 정권 무너지니까 튀르키예 들어오죠. 이스라엘 들어오죠. 이란은 원래 거점이었죠. 맞아요. 사우디도 관여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 후티 반군. 여기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후티 지원은 이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항의 축은 누구냐면 이란입니다. 이란 중심으로 시아파의 저항의 축이란 얘기예요. 네. 예멘은 예멘 반군인 후티, 네. 시아파. 그 다음에 하마스,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네. 그 다음에
헤즈볼라 이것도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중심 이렇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 시아파는 아니지만 음. 시아파 중심의 저항의 축이 형성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근데 요 뒤에 누가 있느냐?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어요. 아, 정말요? 예. 시리아 아사드 정권 그것도 시아파였거든요. 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이미 끝날 정권인데 네. 내전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남느냐? 이란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살아남아요. 없었으면 끝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사드 정권은 무너졌죠. 뭐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미 신정부가 들어서잖아요. 네. 지금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모든 중심에 이란이 있잖아요. 네. 자, 이란 뒤에 러시아하고 이 중국이 있다고 그랬죠? 네. 시리아가 무너지기 전에, 아사드가 무너지기 전에 러시아의 공군 기지가 있었고 네. 해군 기지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러시아 남하 정책의 핵심 거점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아사드 정권이 네. 심지어 4만 명의 시리아 용병을 러우 전쟁에 파견해요. 내전 중인데. 그럼요. 왜 러시아가 지켜주면 안전할 줄 알았죠. 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이스라엘을 2023년 10월에 하마스가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초강경으로 하마스를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미국은 여기 동조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공전이 아니라 제거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제거가 목적이에요, 지금. 네. 이거를 미국 정부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트럼프는요. 트럼프는 완전히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네.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저 잔혹한 그 전쟁 방식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아. 그런데 예멘으로 들어가서 예멘에 있는 후티 네. 이건 미국이 직접들이에요. 지금 지금 매일 미국이 폭격하죠. 맞아요. B2 뭐 전략 폭격기 같다. 예. 왜 때리느냐? 네. 후티 뒤에는 이란이 있으니까. 아. 목표는 이란인 거죠. 네. 그리고 후티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끝나고 나서 네. 시작되고 나서 이 홍해, 네. 수에즈 이쪽 예멘 근처를 지나 여기가 주요 수송로거든요. 서방의 유조선 선박들을 100여 척 이상을 공격해서 여기 교통 생태계를 교란시켜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중국 선박은 한 척도 공격을 안 했어요. 그리고 후티가 쓰는 무기의 상당수는 중국제예요. 야, 이게 좀 의심이 되네요. 중국의 거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중국을 잡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후티를 제거해야만 또 트럼프를 후티가 잘못 건드는 게 뭐냐. 트럼프의 생각은 저유가, 네. 그다음에 물가 안정인데 후티가 이 수송로를 막아버리니까 네. 유조선이나 선박들이 수에즈전을 하는 게 아니라 남아프리카를 돌아야 삥. 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늘어나고 물리병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아. 뒤엔 이란이 있고 중국이 있고. 완전히 제거가 목적이에요. 네. 그다음 목표는 누구겠어요? 이란이겠죠? 네. 중국이 또 낍니다. 중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70년대의 경우에는 중국의 미사일 부대가 사우디를 지켜 주둔한 적도 있어요. 진짜요? 사람들은 야, 이거는 잘 몰라요. 다들 미국만 간 줄 알지. 네, 잘 몰라요.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뭐였냐? 사우디아라비아와 네. 이란을 화해시키려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 실제로 시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네. 그래서 까슈쿠지라고 하는 반체제 인사 죽이고 그 대사관에서 터키. 네. 그러면서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사우디가 삐졌거든요. 네. 그럼 중국으로 확 갔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은 요 틈을 틈타서 이란과 사우디를 중재하려고 그랬어요. 네. 이거 미국의 힘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이란을 고립시키는 거잖아요. 네. 거꾸로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묶으려고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를. 그래서 지금 처음에 러우 전쟁 그 휴전협정도 회의도 어디서 했어요? 사우디에서 했잖아요. 맞아요. 사우디를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란을 고립시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들였던 어떻게 돼요? 노력이 물거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막 하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중동에서는 첫째 시아파 중심의 저항의 축, 네. 이란을 세력을 약화시키거나 네. 사실은 레짐 체인지까지도 의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자 이미 아사드는 무너졌어요. 시리아 시아파 축은. 자 헤즈볼라 하마스 지금 거의 괴멸 단계에 있어요. 후티 지금 폭격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예멘에 정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멘도 냉전기에 남북 분단 체제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남부가 공산주의고 북부가 자본주의였어요. 아, 네.
근데 지금 정부군이 남부에 쫓겨가 있어요. 아, 근데 복잡해요. 남부에 있는 정부군도 또 반군이 또 있어요. 공산주의 복귀를 이룬 반군이 또 있어요. 아, 뭔가 복잡한데 어쨌든 이 예멘의 정부군은 이 후티가 코피 터지니까 네, 위에서 아랍에미리트라고 사우디는 이 후티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시합하니까 이걸 제거하려고 아랍에미리트는 참전까지 했어요. 오, 사우디아라비아도 계속 후티랑 싸웠어요. 네, 그러니까 후티가 코피 터지니까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의 지원을 받아서 네. 예멘 정부군이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후티 반군은 괴멸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돼요 이제? 남는 건 이란이잖아요. 교수님, 미국이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중동에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한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미국이 그 후티를 이번엔 단단히 손을 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모함 부대를 지금 발진을 시켰죠. 먼저는 해리스 트루먼 항공모함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훈련을 끝낸 칼 벤슨호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대가 직결을 해서 후티를 이번 기회에 그냥 쉽게 말하면 속게 말하면 아작을 내겠다. 네, 아작을 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그러느냐? 일단은 그 홍해가 너무 오랫동안 막혀 있어요. 홍해 쪽으로 가는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물건을 판다 그러면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가는 게 유럽어랑이 빠르거든요. 네, 그 사실은 그 전에는 수에즈 운하가 있기 전에는 희망봉을 돌아서 가는데 수에즈 운하를 뚫으면서 홍해에서 수에즈 운하로 해서 유럽으로 가기 때문에 뭐 한 2주가 더 빨라진 겁니다. 예, 그걸 뚫어놨는데 네. 근데 수에즈 운하를 가기 위해서는 홍해로 들어가야 되고 홍해로 들어가려면 그 입구가 바블 만답이라는 입구예요. 바블 만답이 되게 눈물의 해협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를 누가 장악하냐면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티 반군이 계속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가자 공격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국가의 선박은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그걸 또 1년째 지금 계속 2023년 10월 7일부터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물류가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일에 돌아서 갔죠. 14일 또. 그게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 기회에 이걸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일단 표면적 목표고, 두 번째로는 어쩌면 깊은 속내는 이 후티 반군이 이렇게 까부는데 뭘 믿고 이렇게 까부냐 이거죠. 예,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고. 근데 그거는 보나마나 뻔하지 않느냐. 이란이다, 이란.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아작을 내서 이란한테 뭔가 분보해주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너 이란 후티 반군이 그래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네들을 좀 정리하려고 오는데 후티 반군이 만약에 우리한테 까불면서 미사일을 날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후티 반군이 쏜 거라고 생각 안 해. 니네가 쏜 거라고 생각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란만 얘네들이 돕는 것 같진 않다. 또 있나요? 뒤에 배우가? 러시아다. 그 러시아가요.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쪽에서 물건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슬슬 나오는 얘기가, 이게 단순히 후티 반군 얘네들이 무기를 가져오는 소스가 이란만은 아닌 것 같다. 러시아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던 무기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예, 러시아 무기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후티가 지금 힘을 계속적으로 비축한 거다.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타겟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결국에는 후티 반군이 예멘에 있는 반국가 무장 세력이잖아요. 친이란 무장 세력. 이들이 뭐 어떤 일을 해왔길래 아까 가다를 막고 있다 시 조금 구체적으로 왜 미국이 공습까지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후티 반군을 보면은요, 종교적으로는 시아파입니다. 근데 시아파가요, 파가 3개가 있어요. 크게. 이란이 가장 큰 12이맘 시아파예요. 예. 근데 12이맘 시아파고 후티 반군은 5이맘 시아파입니다. 이 학자들은 5이맘파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란의 12이맘이라는 말을 오랫동안 써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는 아샤리아 해가지고 아랍어로 하면 12이맘이에요. 그래, 그건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후티 반군이나 이런 다른 시아파들은 야, 우리는 5이맘파야, 우리는 7이맘파야,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따르는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시합에서 오이만파는 원래 자이디인데 그냥 우리 편의상 5위만파로 버립니다. 예, 5번째 이맘 쪽에서 다 가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5위만파고 12위만파는 다 같은데 1, 2, 3, 4 이맘은 같은데 5번이 달라진다 해서 5위만파고 7위만은 6번까지 같은데 7, 10번이 달라진다 해서 7위만파 이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후티반군은 자이디파인데 이 사람들은 주 근거지가 예멘의 북쪽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자이디파가 예멘에서 자이디 왕국을 다스려 왔어요. 그러다가 1962년에 군사 쿠데타가 나면서 왕국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제 예멘의 국민 전체로 봤었을 때 그전에 한 60%, 지금은 이제 한 반에서 한 40%가 이 시아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북쪽에 고립된 지역에 좀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 신앙 운동을 시작을 했고, 네, 그 신앙 운동을 시작해서 이끌어온 사람 이름이 후티입니다. 예, 이제 이게 표준 아랍어는 후티고요. 네. 그걸 이제 보통 후티 그럽니다. 예, 후티인데, 이가 후티 형제들이 새로운 신앙 운동을 한 거예요. 신앙 재생 운동을 한 거고, 그러면서 이슬람, 시아파 이렇게 하면서 철저한 반미로 돌아서요. 예, 이슬람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호를 제가 한번 살짝 설명을 드리면 5가지가 있습니다. 구호가. 예,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반미. 아니요. 처음부터 밤이 나오면 안 되지. 아, 그래요? 예, 일본은 항상 이슬람 좋은 게 나와야죠. 그럼 뭐 이슬람 뭐 형제들을 무슨 그냥 제일 많이 얘기하는 얘기죠.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 신을 위대하다. 신은 위대하시다. 예,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는 아니 이제 그 두 번째부터 이제 나와요. 두 번째부터 반미. 미국의 저주. 미국이 나쁜 놈. 미국의 죽음을. 죽음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 유대인에게 저주를. 유대인에게 저주. 마지막에 이슬람의 승리. 이슬람의 승리.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깃발에 이렇게 아랍어로 써 있고 그 맨 위에 두 자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 이제 녹색 계통으로 쓰고 빨간색. 그다음에 요 세 가지 이 저주와 죽음과 이거는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표가 이게 하나의 이 표여 가지고 비행기에도 붙어 있고 뭐 청에 다 붙어 있어 이런 게. 이 나라의 아주 그냥 그 대표적인 이 후티 반군의 문건이고요. 네. 이들이 원래 반군을 시작했어요. 네, 반군을 시작했는데 2011년 아랍의 봄이 생기면서 이들이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2014년 말에 얘네들이 혼란을 틈타서 그때 내전을 벌이고 있다가 예멘의 수도 사나를 점령하면서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예멘의 강자가 됐죠.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는 이들을 정식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후티 반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예멘의 정부가 후티 반군한테 넘어간 거죠. 정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 정부가 있었는데 그 정부가 힘없이 넘어졌고 그 정부를 이끌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사우디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예멘 일정 지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 통치를 하고 있는 전체는 아니지만 네. 예멘이 큰 나라인데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한 70%, 50% 이상 중요한 때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 예, 중요한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후티 반군에게 쫓겨난 그 당시의 정부의 임사들이 사우디로 갔고 사우디에서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우디가 그때부터 2015년 3월부터 UAE하고 같이 폭격을 한 거죠. 근데 못 이겼어요. 후티 반군이 센가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센 것도 있겠지만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너무나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공군력으로 불과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5년, 6년이 지나도 안 되네요. 폭격만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후티 반군이 일단 사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전쟁이라는 게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싸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못 이겨요. 그렇죠. 예. 근데 싸우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들을 무찌르려면 있는 곳이 이 북쪽이 예멘의 아주 험한 산악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끄고 들어가는 지상군을 놔야 되는데 사우디는 아랍에미리트 지상군이 없죠. 공습만 해서는 안 돼요. 네, 공습도 계속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공습이라는 건요. 사우디가 공습하는 걸 미국이 별로 원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공습은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해요. 공습하면은 그냥 비행기 떠가지고 때리면 되지 않느냐. 근데 비행기 때리기 전에 어디를 때려야 될지 밑에 이미 지상 작전하는 타겟을 정해주는 특수부대 같은 게 순간 들어가야 돼요. 결국엔 지상군이
호수지면 들어가서 예, 들어가서 맞아. 어디 좌표를 찍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찍어주면 그걸 좌표를 받아서 그 조종사한테 가고 조종사가 그거를 보고 때리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뭐 무의미하게 그냥 그렇죠. 우리가 오폭 많이 했죠. 그죠 민간인 살해하고 예, 민간인 뭐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니라 오폭을 한 거예요. 뭐 결혼식장도 때리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역시 후치밖에 없어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가 그런 부분에서 깔끔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후티 반군으로서는 뭐 계속 버텨왔던 거고. 근데 이제 이번에 제대로 임자를 만나긴 했습니다. 미국은 아주 정밀하게 때리고 있으니까요. 정밀하게 때리고 있고 뭐 쏟아붓는 양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피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도 뭐 이미 제일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라는 MQ-9 리퍼라는 드론도 네. 격추됐고 그 몇백억 하잖아요. 몇백억 하는 거 그것도 격추되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사실 뚜껑이 열렸죠. 화가 나죠. 또 이란이 이런 모습을 보고 핵 확산하면서 이제 우리가 후티 방어에 무기 지원할게 혹은 뭐 줄일게 하면 스티브 힘이 빠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란은 사실은요. 예. 후티 반군 때리는 거하고 이란은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왜냐면 후티 반군의 무기를 가는 건 맞지만 네. 그러니까 이란은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정황상 그다음에 그 선박에 후티 반군으로 가는 선박들을 다 납포돼 가지고 보면 거기 무기 실어 있는 거 다 이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상당히 많은 증거가 있어서 이란이 관계돼 있다는 걸 하지만 그럼 이란은 안 보내도 되거든요. 뭐 후티 반군이 뭐 새로운 이란에 지금 그게 엄청나게 지금 이득이 될 만한 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후티 반군 관계에 있다는 게 오히려 불편하니까. 그런데 후티 반군을 때려서 이란을 막을 수 있는 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후티 반군을 미국이 때리면서 이란에는 너희들한테 더 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는 볼 수 있겠지만 이란이 거기에 겁을 나가지고 후티 반군 저렇게 때리니까 우리를 하지 말아야겠다. 미국하고 대화를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바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럼 이란 입장에서 후티 방군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정도 카드인 거네. 근데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후티 반군은 아니에요. 후티 반군은 어떤 면에서는 90년대에 후티 반군이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때 이란에서 나오는 드디어 우리 예멘에서도 새로운 헤즈볼라와 같은 조직이 만들어진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네. 어디까지나 후티 반군은 자생적인 조직이지 이란이 만든 조직이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편의상 결혼 관계예요. 언제든지 전략적으로 빠이빠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헤즈볼라하고는 다르죠. 미국이 군사력을 투사하면서 자, 후티 봤지? 너희들한테 공격은 이보다 더 심할 거라는 것을 하나의 이제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쪽 얘기가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일단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협박조냐 아니면은 아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데 뭐 우리도 안 봤으니까 나오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확실한 것은 2달 내에 협정을 끝내겠다. 그러니까 영어로 오픈 엔디드 니고시에이션 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무한정할 수는 없다. 2달 안에 끝내겠다. 근데 이게 2달이 그게 어떤 2달이냐 이거죠. 편지를 쓴 날부터 아니면 이란이 그 편지를 받고 오케이해서 우리가 딜을 하자고 시작할 때부터 2달이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에서 말이 많았거든요.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언론에서 뭐가 나오냐면 5월 말까지다. 뭐 얼마 남지도 않았죠. 네, 5월 말까지 핵을 폐기하고 핵 협정을 끝내지 않으면 미국이 폭격할 거다. 이란을 폭격할 거다. 트럼프는 폭격할 거다. 이게 장난말 아니다. 그리고 그 폭격은 트럼프 말대로 이란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수준이 될 거다 그러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현재로서는 스텔스 폭격기 있잖아요. 네. B2. 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때릴 수 있는 전투기 종류 9대 전투기 어마어마한 무시한 성능을 가진 것들이 지금 집결하고 있다. 이거 장난 아니다. 이란의 라리자니 고문은 네. 미국 혹은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구실로 공격을 하면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위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굽적하면 우리는 핵 개발할 거야. 스칸초 맞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됐을 때 미국은 쉽게 말하면 힘을 통한 평화를 하기 위해서 무기로 때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란이 맞고 무서우니까 빨리 핵협정 해야겠다가 아니라 때려봐.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 그리고
우리도 핵을 만들 거야. 왜냐면 그렇게 되면 맞으면은 핵을 만들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사실 그거 다 걱정들 해요. 이란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고, 그러면 진짜 핵 개발한다. 예. 이란이 쓸 수 있는 무서운 카드죠. 그러면 너네들은 뭐 때린다고, 그럼 우리는 핵 개발 카드 있어. 우리 굳이 핵까지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너네들이 진짜 우리를 핵을 만드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란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는 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핵 전쟁 안 나게 하려면 막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겠다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얘기를 한 건데, 이란은 정확하게 그 말 그대로 받아요. 트럼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핵이다. 우리 핵 가져야지. 예, 그렇기 때문에 핵 가져야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강대강으로 가는 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마음이 급한 게, 최근에 이제 IAEA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현재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들 중에서 이란이 가장 위협적인 핵 개발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논란임 농축 수준이 60%가 됐고, 60%라면 뭐 90%가 가는 건 시간 문제고 금방이고, 그럼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 농축 능력을 보면은 현재 핵폭탄 6개를 만들 수 있다. 와. 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조건 달았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란이 정확히 어느 정도 개발하고 있는지 아예 증명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사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좀 더 심하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했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시간이 지체할 수가 없다. 알려 축하된다. 예, 그러니까 다행히도 지금 트럼프가 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로 같이 도와서 칠 건데, 그런데 트럼프가 안 치면 어떻게 나느냐? 그래도 이스라엘이 쳐야겠다는 얘기지. 아, 미국이 공격 안 해도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들어가서 공격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무기나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막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올해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어쩌면 진짜 이란이 핵 개발할 거다. 그럼 약간 우리나라 그 90년대 초에 독하나와 비슷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영면에서 뭐 경수로 지어주면서 협상했는데 결국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경수로는 했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그때 북한처럼 얘네가 핵문턱인데 지금 쳐서 없애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쳐서 없애고, 그러니까 쳐서 없애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란이 어느 쪽에서 뭐를 숨겨놨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란의 핵능력이 아니 다 사라지리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얘기를 할 때 보면 폭격 얘기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해서 이란의 핵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시간을 늦출 수는 있다. 그죠. 망가져서 또 다시 지을 때까지 시간을 늦출 수 있다. 지금 거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란이 근데 군사 강국이잖아요, 중동에서. 강국인 강국이죠. 지금 이제 이란 쪽에서도요, 플라스마라고, 제가 뭐 무기는 잘 모르니까 모르는데, 요즘 이제 플라스마라는 거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대요. 이게 빛보다 더 빠르답니다. 이걸 장착한 무기를 보인다. 이제 그게 진짜인지 위험명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그걸 무기로 돼가지고 실용화가 돼서 지금 실전에 배치할 수준이라면, 그렇죠. 미국이나 뭐 걱정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맞불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얘기가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그 무기를 실용화했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좀 끌어들여고 약간 레버리지 삼아서 이란의 핵 협상의 중재자 같은 걸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게 맞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지금을 이런 거죠. 야, 그 트럼프가 이제 푸틴이 트럼프도 참 고맙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 말 좀 들어줘서. 그러면 나도 하나 줘야지. 야, 너 일하라고 좀 문제 있으고 우리가 좀 중재해줄게. 네,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쉽게 말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네. 누가 발견했겠습니까? 이란 당이 싫어하겠죠. 예, 싫어하죠. 왜냐면 정상적인 상황에 가지고 트럼프와 이란의 관계를 푸틴이 중재한다면은 뭐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쿵짝쿵짝 해가지고 거의 뭐 지금 약간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또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유리하게 푸틴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럼 푸틴이 그런 미국에 고마워서라도 이란과의 문제에서 미국 편을 들겠죠. 그게 공평한 중재자가 아니고 기울어져. 예, 그래서 이란 쪽에서는 믿지 말아라. 트럼프와 푸틴이 저렇게 좋은 상태에서 우리의 중재자를 푸틴이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를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건 예의분이요. 예, 그러니까 이란은 발끈했죠. 이란은 절대 그러니까 미국의 이란 문제에 중재하겠다는 나라가 러시아만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친서를 누굴 통해서 보냈냐면 UAE를 통해서 보냈거든요. 아부다비. 네. 예. 근데 이란은 오만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원하는 채널은 UAE예요. 그래서 이란도 그러면 이게 UAE 채널을 쓸 것인지 아니면 오만을 계속 고집할 것인지 이미 고민스럽죠.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현재 이란에서는 그림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이란 편을 들을 거라고 생각 안 하게 돼요. UAE보다도 중립적이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UAE도 사실은 평소의 태도가 이란에게 그렇게 이란과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미국이 원하는 채널이니까 이란이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란으로서는 가장 좋은 채널은 오만입니다. 오만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근데 그게 이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 저하고 남PD님하고 문제가 생겨서 그 사이에 우리 성일강 교수가 중재를 쓴다고 그랬었을 때 그러면 셋이서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둘이 얘기하는데 성희 교수가 우리가 싸울 것 같으면 막 이렇게 막 말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남PD님이 방이 1호실에 있고 성 교수는 2호실에 있고 난 3호실에 있어요. 그래서 남PD가 성 교수한테 가가지고 나이드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이제 성 교수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 듣고 내 얘기를 전해요. 성 교수가 계속 말을 전하는 거야. 간접돼요. 간접 대박. 예. 근데 간접돼야 단점이 뭔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송 교수가 뭔 짓을 할지 몰라. 순간 뭔가 제가 솔직히 말했다. 예.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말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 파운터 파트로 두고 싶은데 그건 이란은 로만이고 예, 미국은 UAE. 갈 길이 멀군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 이런 와중에 이란이 경제 상황이 정말 북한 수준으로 처참하다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란의 경제 상황은 어떠세요? 안 좋아요. 환율이 1달러 환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해도 60만에서 65만 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1달러가 60만 리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60만 리알입니다. 예. 근데 60만 리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달러가 2015년 핵 협상이 됐었을 때 네. 32,500, 33,000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2015년에 33,000이 2024년 대통령 선거 때는 60만까지 갔어요. 60에서 65만. 트럼프 대통령이 70만 갔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선이 작년 11월이잖아요. 지금 불과 5개월이 되는데 5개월이 안 됐잖아요. 4개월이잖아요. 4개월 5개월 됐거든요. 얼마나 졌어요? 100만이 넘었어요. 그럼 4, 5개월 만에 2배로 환율이 네. 2015년 기준으로 2015년 7월 기준으로 하면 30배가 넘었어요. 또 사실 환율이 30배가 나빠지면서 그 돈이 휴지 주고 가기. 그러니까 이제 그 이란 정부가 사오는 환율은 일종의 그 정부 환율이라 가지고 그렇게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딱 거침에 고정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돈을 시장에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돈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평가당 40%예요. 인플레이션이 40%. 그거는 사실 국민들은 똥도 사기가 어려운 거잖아. 제 경제 산정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여론이나 반 혹은 군부의 반이 그게 사실 이제 이란의 대통령은 민심을 반영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서양과 대화를 통해서 제재를 풀어서 이란 경제를 되돌리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대화를 하느니 안 하느니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가 너무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란 정도도 지금 뭐 하냐면 트럼프한테 요구하는 한 가지예요. 너 나하고 대화하고 싶지? 나도 니네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 지금 나한테 대화를 하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나쁘게 해놓고 대화를 하는 거 우리 안 한다. 뭐 경제 제재 다
압박으로 다 해서 엄청나게 지금 쫓아놓고 쉽게 말하면 진심으로 대화한다는 게 아니라 겁을 막 준 다음에 뭐 테이블장에 끌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알겠다. 제가 남PD하고 얘기하는데 남PD님이 힘이 약하고 내가 굉장히 강하다라며요. 근데 내가 아쉬운 건 내가 좀 아쉬워 지금. 남PD가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남PD들 잘못 보면 두 가지잖아요. 막 윽박지르면서 막 이 방 닫아버리고 뭐 하는 일 다 막아버리고 대화장에 화딱지게 나오게 할 거냐. 아니면은 커피도 사주고 케이크도 사주면서 좀 얘기 좀 해보자. 내가 여기 들어오는 길도 다 해갖고 좀 나가서 놀 수 있는 거 다 마련해놨으니까 나오니 일단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강행이도 어떤 거 하시겠어요? 그래도 대화를 하려면 후자가 낫죠. 잘 알죠. 와야죠. 좀 이렇게 수작을 부리고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화를 하길 때까지 막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대화가 나오는 거는 이라는 뜻 낫다겠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무조건의 경제적인 압박을 하면서 하는 대화는 안 하겠다. 뭐 자존심이 있긴요. 예, 그리고 이제 대화의 주제도 그거예요. 이제 그게 대화의 첫 번째 그 채널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화 내용이 니네들이 우리는 핵 무기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는데 니네들도 자꾸만 내가 핵 무기를 만든다고 지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의심하고 그 믿고 있더라. 그래서 니네들이 만약에 나하고 하는 대화가 내가 핵을 개발해서 무기를 만드는 게 걱정이 되는 거라면 오케이, 내가 그거 대화를 하겠다. 논제가 그렇다면. 근데 말이야, 우리는 핵 무기를 만들려고 핵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기 시설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핵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문제 삼는다? 그러면 난 또 대화할 필요 없지. 우리는 그건 대화의 대상이 아니거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핵 무기에 관계된 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란에 하는 모든 핵 활동은 그냥 그게 뭐 평화적인 핵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원자력 발전도 아예 안 돼. 왜? 싸그리 몽땅 해가지고 하려든지 거기에 대한 약간 불분명해요. 야, 이게 쉽지 않겠는데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지금 대화를 해도 지금 시정철판에 계속적으로 지금 그 변종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요. 대화를 하겠는데 협상 테이블까지 오는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근데 이제 2달 안에 하겠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신문에서는 트럼프는 만약에 2차 안 되면 5월 말까지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은 어차피 안 되고 빨리 일단 치자 만든 이스라엘은 뭐 대화가 못 빨리 하자는 거예요. 별로 기대를 안 하는. 이스라엘은 제대로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미국이 대화를 한다니까 일단은 뭐 보고는 있는데 이스라엘은 핵과 상관없이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가 뭐 단순히 이란 핵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는 그 사실 이란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했어. 이란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그건 이란의 작품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예 2차 배경에 끝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 그럼 이스라엘은 너네 하마스 완전히 손끊어까지 바라는 거잖아요. 아니 이미 하마스는 이제 거의 무력화됐거든요. 예, 하마스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거 막았고 헤즈볼라도 무력화시켰고 근데 이 모든 악의 근원은 이란이니까 이란은 어떻게든 주저앉혀야 된다. 그래서 이란이 더 이상 힘을 못 쓰도록. 그러면 말랑말랑한 무슨 핵무기만 좀 동결할게 이 정도로는 묵겠는데. 네, 그리고 아니에요. 그리고 좀 이스라엘도 대서가 얘기하는 것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는 핵만 있는 게 아니라 핵,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미사일, 탄도미사일. 이란 탄도미사일 너무 많이 발전했다. 예, 그 주변에 많이 수출하고 탄도미사일도 제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란이 주변 국가에 깔아놓은 대리 세력들. 예를 들면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것들도 지원하지 않겠다. 이것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뭐 핵 협상 하자면서 뭐 내 미사일? 내가 좋아하는 애들한테 지원하는 거 그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교수님 그럼 이게 협상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도 협상은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봐요. 뭐 파토가 나더라도 파탕이 나더라도 협상은 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뭐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란이 그냥 막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란이 막고 미국은 공격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너무 카자니까. 그렇지만 뭘 공격했습니까? 중동 아랍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는 공격할 수가 있죠. 그럼 미국도 미군 기지 맞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이란은 그러면서 미국 편에 든 나라들의
이런 제 말이 아니라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주변 국가들의 석유 시설, 가스 시설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격과 뜨나겠는데 경제는 이게 낫겠는 상상하기가 싫죠. 과거에 그 사우디 정유시설인가 한번 푸셨다가 막 3개월 몇 개월 동안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요즘에 500만 배럴이 날아갔으니까요. 거기가 500만 배럴 생산량이 500만 배럴 하루에 2대 생산량이 1000만 배럴인데 500만 배럴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우디도 친미 국가니까 그냥 내가 정유시로 박살낼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 얘기를 이란 정부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란 정부 측근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만나기 편하니까 아니 근데 그 옆에 언중 유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옆에 국가들은 그는 미국을 지원한 세니까. 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란을 지금 쉽게 때리지는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 쓸어버리려고 했더니 그럼 우리도 가만 안 있어요. 예, 막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그 배수진 치는 거죠, 배수진. 어차피 뭐 이란이 막을 능력이 얕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계속적으로 하는 게 기세 속도보다 빠른 불사 무기, 플라즘 호국이 플라스마, 그거를 지금 우리는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쉽게 말하면 건들면 큰일 난다는 걸 보여주려고 자꾸만 자기의 그 힘을 과시하면서 공유 못하게 하는 거죠.